작품 보이저스를 보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래에는 더욱더 보기 힘든 우주를 주요 배경으로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타이 셰리던, 콜린 페럴, 릴리 로즈 멜로디 뎁 같이 헐리우드 영화계의 신구의 조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작품성과는 별개로 극장에 커다란 스케일의 작품들이 연달아 개봉하고 나름의 흥행을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보이저스의 흥행은 이런 극장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개봉한 여타의 작품들처럼 스케일과는 별개로 스토리와 개연성은 여전히 얕고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주 영화로서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묘하게 아름다우면서도 미지의 공간, 경외로운 느낌도 나름 구현되었고, 우주선이라는 한정되고 폐쇄된 공간에서의 답답함도 나름 괜찮게 연출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 정도면 압도적으로 훌륭하거나 완벽하진 않아도 그 상황에 몰입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었죠. 거기에 배우들의 연기도 충분히 호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학이나 과학을 전혀 모르는 문과 출신인 제가 보더라도 눈에 띄는 과학적인 오류들과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전개들은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배우들의 호연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매력이 없는 캐릭터들은 작품의 몰입도를 낮췄습니다. 마치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대왕을 연상케 하는 작품의 분위기와 그 톤은 분명 뉴타입의 우주 SF 영화가 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2%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캐릭터들의 설정이 초반에 무너지다 보니 상황의 전개 자체가 조금은 자기적이다는 생각이 드는 것뿐이죠. 좋은 작품, 웰메이드가 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해 더욱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작품, 보이저스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작품의 결말을 포함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oyage will take 86 years. I'm most concerned with the dangers they may face along the way. 작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새로운 터전이 필요해진 인류는 2063년 물과 산소가 있는 행성을 발견하게 되고, 이 행성을 정찰하기 위해 완벽한 우성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격리훈련시켜 86년을 이동하게 한 다음 그 안에서 손자, 손녀 세대들이 그 행성에 도착하게 한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설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잊을만 하면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되어 있는 행성을 발견했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몇몇 환경주의자들은 지구의 수명은 10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작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성인자를 결합한 아이들이라고는 해도 불예측성을 가진 사람 30명이나 우주에 보낼 만큼 가치가 있냐는 것이죠. 거기에 굳이 수많은 감정과 자극을 최소화시킨 채로 말이죠. 오히려 아이들에게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 이해시키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본부에서의 연락과 경로를 벗어나지 않게끔 순응하게 만들 거라면 이들이 기계가 조종하는 우주선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금이 2013년도 아니고 2063년이라고 했다는 설정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과학적인 진보를 이뤄냈을 거고, 이렇게 정찰용으로 우주선을 쏠 정도라면 인간을 완벽하게 대체할 안드로이드가 상용화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는 작품의 초반부이고 갈등을 위해서 조금 자기적이기는 하지만 영화적인 문법에선 허용 가능한 범위라고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성인자만으로 태어나고 학습된 아이들이 이렇다 할 체계적이고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품을 보다 보면 30명의 아이들은 나름의 담당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의료반장이라던가 식료품이라던가 통신 혹은 보안이나 항해 등등. 하지만 그 책임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는 않고, 어떤 갈등이 나올 때 내가 그 담당이니 내가 맡을게 하면 상황이 정리되다 보니 아이들의 능력과 매력이 심각하게 얕게 전달됩니다. 감정과 자극을 통제하게 만드는 블루라는 약 또한 너무 허술한 장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다양한 감정과 자극을 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가장 원초적인 성욕이나 식욕, 그리고 폭력과 지배욕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은 작품에서 중요한 설정이지만 이를 끊게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부실하고 빈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설정을 가졌던 이퀄리브리엄에서 프레스턴은 비록 실수로 프로지움 약을 깨트리게 되면서 투약을 못하게 되지만 그 이후 반란군에 의해 공장이 파괴되고
시간이 가면서 감정적인 꿈과 무지개, 석양을 보게 되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서서히 납득하게끔 그렸다면 보이저스의 크리스토프와 잭은 몇 번 약을 끊었다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제되고 똑같이 반복되는 일과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성을 보며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향한 의심을 계속해서 키워가죠. 단 몇 번 약을 먹지 않아서 이 정도로 바뀔 정도인데 그 어떤 부작용이나 중독성도 없다는 것은 더욱더 흥미로운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지 못하게 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리차드의 죽음 이후 잭의 얕은 거짓말과 모함에도 쉽게 현혹되고 이를 폭력과 선동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데에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우성인자를 가졌다는 전반부의 설정을 시간이 갈수록 까먹은 것은 아닌지 싶을 정도로 원시적인 모습의 아이들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가득했습니다. 무기가 나오는 장면은 특히 이런 설정을 파괴하는 데 더욱 크게 일조했습니다. 잭이 크리스토퍼와 셀라를 제압하기 위해 총을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기 우주선이잖아요. 하물며 그나마 우주보다는 더욱 많은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 하늘에서도 비행기가 작은 새에만 부딪혀도 그 비행기가 추락할 위기가 생기느냐 마느냐를 걱정할 만큼 큰 문제이고 내부에선 작은 총알 구멍만으로도 기체의 추락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잭은 우주복 없이는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주에서 그것도 온갖 기계장치로 가득한 우주선에서 파괴력을 가늠할 수 없는 총을 무작위로 쏴댑니다. 이성이 완벽하게 본성에게 먹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성인자만으로 태어났다는 앞의 설정을 싸그리 무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차라리 화끈한 액션을 보여줬다면 시각적인 만족감이라도 충족시켜줬을 텐데 크리스토퍼는 몇 번 써보지도 못하고 총을 잃고 쫓고 쫓기는 것만 계속되는 거죠. 특히 결말부 크리스토퍼와 잭, 셀라의 마지막 전투는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도 과학적인 오류가 한두 개가 아닐 정도로 아쉬운 연출 투성이었습니다. You are the link between past and future generations and have been entrusted with the survival of our species. No, they're normal kids. They're sensitive, smart. I need to protect them. 아쉬운 점을 계속해서 말하다가는 시간만 길어질 것 같으니 멈추고 이번엔 흥미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감정을 통제하는 블루라는 약을 끊은 뒤부터 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연출하는 방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적인 욕망, 폭력, 지배, 파괴, 고통 등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짧지만 강력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들에게 정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구나를 느끼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상이었구나를 생각하게 해서 묘한 아이러니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작품의 크고 작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4명의 인물 크리스토퍼, 잭, 리차드, 셀라 이 4명의 이름에 대한 재미있는 뜻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작품을 보며 저는 파리대왕 그리고 기독교의 성경 내용이 떠올랐는데요. 4명의 인물이 마치 자신의 이름 뜻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은근한 디테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과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이런 미지의 세계에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던 리차드는 고대 게르만 어권에서는 강한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이 아닌 강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뜻이죠. 강력한은 힘에서의 우위를 뜻하고 있지만 강한은 그 우위가 아닌 그 자체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단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고대 그리스어 크리스토스와 페레인이 합쳐진 말로 그리스도를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품에서 잭과 같이 블루를 제일 먼저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하고 모두의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최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30명의 무리들을 통솔하려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죠. 또한 결말에서는 잭을 몰아내고 그 여정을 책임지는 리더 역할을 다시 해내게 된다는 점에서도 인상적이죠. 이번엔 셀라를 볼까요? 셀라는 기도나 시편에서 멈춰서 들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품에서 잭과 크리스토프가 처음으로 갈등을 겪게 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이유도 셀라였고 크리스토프가 잭에게 맞설 궁리를 하던 중 어떤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도 셀라라는 점은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작품에서도 셀라가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인물들이 우선 집중하기도 하고 리차드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다는 점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잭은 사실 평범해 보이는 이름 같아 보이지만 다른 이름들이 이런 기독교적이고 시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라볼 때 폭력과 억압의 이름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은 것으로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게끔 하는 기구를 생각해 볼 때 거짓과 선동의 힘만으로 대부분의 무리를 자신의 편에 세웠다는 점, 그리고 작품에서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의 잭을 연상케도 하는 것이죠. 다양한 해석과 상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도를 낮췄다는 점이 더더욱 아쉽게 만들었던 요소였습니다. Like a force jumping into him. He brought the alien into the ship. Why have they all gone crazy? He knew something was wrong, but he did it anyway. We didn't ask to be here. 네, 오늘 영상은 5월 26일 개봉한 보이저스에 대한 리뷰 준비해보았는데요. 수작이 될 수 있었음에도 얕은 설정과 가벼운 전개로 인해 애매모호한 작품으로 남아 아쉬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